자, 백전목표 시간입니다. 최근에 스펙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 히트치고 계시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펙 전문가. 예. 자, 오늘도 스펙으로 가봅니다. 아무도 잘 안 보는 분야에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소개해줄 만한 스펙은 어떤 스펙이 있나요? 오늘 이제 갖고 나온 거는 이제 교보 스펙 10호 스펙. 교보 10호 스펙. 아, 예. 이게 호수가 붙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증권회사 앞에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호수가 붙고, 스펙이 이렇게 붙는 형태로 이름을 정하게 돼 있고요. 오늘 이제 교보 10호 스펙을 갖고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합병을 좀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많이 했던 합병 방법인데요. 네. 예. 일단은 이 회사 교보 10호 스펙이 합병하는 회사가 코스텍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코스텍시스. 예. 어떤 회사인가요? 이거가 이제 비상장 법인은 아니에요. 비상장 법인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기업은 아닌데 네. KOTC에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장외 거래하는 장내 거래이죠. 장내인가요? KOTC가? OTC면은 장외인데? 그 우리 이제 HTS나 이런 걸 보게 되면 KOTC라든지 코넥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이제 HTS 전산 거래는 예, 되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텍시스. 예, 예. 쳐보면 나오겠군요. 네, 종목이 HTS 에.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예.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RF 패키지라든지 이제 통신 패키지, 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방열판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방열. 예, 예. 우리 반도체를 만들 때 그 RF 이제 5G 같은 통신 모듈에 들어가는 이런 통신 칩이라든지 전력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체의 특성상 그 신호를 증폭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것도 돌릴 때 보면은 서버실 안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공조 시스템을 예. 굉장히. 이게 반도체의 수명을 늘려주기 위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수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방열을 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이걸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그 방열 패키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열을 발산시켜주는 이런 네. 부품입니다. 어. 이 부품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제 독점해왔던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 NXP 아시죠? 네네네. 이 NXP 기업에서 이제 독점해오던 부분들을 코스텍시스가 이제 그 2016년에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해오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계속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쓰이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소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액도 추가적으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뭐 네. 질화 갈륨. 네, 예, 그렇죠. 그 예전에는 실리콘 같은 계열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이 부분은 이제 신호 세기가 커지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질화갈륨 소재를 이용한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좀 열이 많이 나겠죠. 신호가 세게 되면 저항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열 제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질화 갈륨 반도체는 사실 군사용으로도 많이 언급되죠. 예, 그렇죠. 군사용은 이 주파수 뭐 이렇게 뭔가 길고 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왜 잘 아시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사드. 네. 네, 그게 엄청난 주변에 뭘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 전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있는 거고요. 어, 특히 요즘에 입장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많이 쓰는 데가 아니라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A사 레이더라는 걸 좀 많이 맞습니다. 들어보셨죠? 한화 예. 시스템의 A사 레이더 얘기할 예. 때 질화관련 얘기가 많이 일반적인 그 옛날 레이더 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3, 40km, 5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질화관림 소자를 이용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200km 이런 정도까지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동시에 몇천 가지의 예, 소자 표정으로- 자체가 한 2,000개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각각이 개별 이제 하는 체크하는 건데 그렇죠. 뭐 그거 이제 넘어가는 거고 네. 예, 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열판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열이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죠.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고성 연산 얼마나 많은 전력들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또 이게 나노 단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력이 더 들어갈 테고. 네. 그죠? 하여튼 이걸 방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IT 업계의 큰 난제. 를 풀어야 되는 숙제죠. 그러니까 열을 잘 분산. 그리고 사실 물 속에 담가놓으면 제일 그렇죠. 쉽겠지만 물속에 담겨 그래서 그런 순행식이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여담이지만 그 서버실 자체를 바닷속에다가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열 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약간 강원도 쪽, 네. 춘천 넘어서 강촌 네, 그런 이쪽 데도 약간 차가운 동네로 서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KOTC에 있는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는데 이 합병을 할 때 지난번에 소개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스펙이 소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합병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코스틱 시스가 소멸하는 법인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소멸이 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재밌는 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3분기까지 일단은 나온 자료에 보면 3분기까지 매출액 216억에 영업이익이 한 33억 정도, 순이익이 10억 정도, 3분기까지 이렇게 나왔던 기업인데요. 네, KOTC에서는 기준가는 19,610원 이렇게 돼 있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불성실 1회 이게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는 공시가 솔직히 뭐 의미 없고요. 네. 예, 거래량은 거의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은 재밌는 게 이거를 이제 들어온 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금을 비용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적자가 나올 겁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가 나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적자가 아닙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예, 그 들어온 돈이 그거를 이제 합병하는 데 해야 되는 비용 처리로 돼가지고 회계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회계상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착시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라고 오늘은 좀 갑자기 적자가 확 난다고 해서 네. 진짜 적자가 난 게 아니라 비용 네. 처리 때문에 네, 합병하는 그 스펙의 자금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네. 관심이 저도 좀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또 추가할 내용 코스텍 시스? 네, 예. 이게 가장 좀 중요하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때 들어와서 합병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실적 잘 난다고 하는데 적자가 난다.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주의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좀 갖고 나왔던 기업이고요. 네. 합병 자금은 어떻게 쓴대요? 합병 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회사가 들어오는 자금의 일부를 라인 증설하는데 좀 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50억 이상에 대한 자금은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 부분에 선순위 대한 은행에서 빌렸던 그 자금들을 차환. 예, 올해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다 상환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 줄겠죠. 그렇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쁘게 좀 꾸며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교보 10호 스펙하고 코스텍 시스의 합병 일정. 예, 요거를 좀 알아야겠네. 일단은 지금 합병 성사가 됐고요. 주식 매수 청구 이렇게 일정표가 나오고 있겠지만 네. 합병 등기 예정일이 이제 합병 기일은 3월 20일, 그다음에 합병 신주 상장 일이 4월 3일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래 정지는 거래 정지가 없어요. 그러네. 네, 이게 양쪽 기존의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한 달 정도 되는 거. 지난번에 네, 거는 그렇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데 이거는 양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합병이 돼서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합병기일이 합병 등기 예정이 네. 그럼 합병 신조 상장 예정일은 4월 3일. 네. 다다음 달. 네. 그죠? 그래서 좀 일정이라든지 뭐 어떤 왜 이건 이러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기업 합병하는데 스펙하고 관심이 있다면은 교보 10호 스펙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나요? 거래가 되는 거를? 현재로서는 교보 10호 스펙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예, 일단은 KOTC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좀 거래량이 조금 작거든요. 뭐 100주, 200주 이거 어떻게 뭐 하라고. 많이 돼야 2,000주. 근데 현재 이 회사를 평가해 봤을 때 네. 시가총액이 한 1,080억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음. 같은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RF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아실 텐데요. RF 머티리얼즈가 비슷한 이제 방열 소재. 이거는 라디오 패키지 부분에 대한 그 라디오 칩에 대한 이런 그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좀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네. 그런 거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1,12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 대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딱 집었네요. 네. 교보 10호 스펙과 KOTC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텍시스가 합병한다고 합니다. 네. 합병 후에 잘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DB금융투자 을지로 맞죠? 예, 을지로 네. 금융센터. 을지로 금융센터 예. 이영도 차장이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